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희망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희망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망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희망봉에 관한 한자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희망봉이냐 희망봉이냐, 예,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바랄 희자, 바랄망이죠. 바란다, 희망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것자요. 그런데 또 하나 기쁠 희자를 쓰고 바랄망을 쓴 희망봉이냐,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희망봉이냐 희망갑이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맞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바랄 희자, 바랄망을 쓴 희망이란 낱말은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기쁠 희자를 쓴 희망이란 낱말은 우리 사전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희망봉이란 낱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희망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1488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마 폭풍이 많이 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폭풍의 곳으로 불렸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 물론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폭풍의 곳이었다. 그런데 포르투갈 왕 주앙 2세라는 분이 희망봉, 이제 이 포르투갈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희망 아마 저는 이 글을 모릅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1497년에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바스코 다 가마가 이 이제 희망봉을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희망봉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어로 번역한 앞에서 이제 포르투갈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Cape of Good Hope, 이것이 이제 영어 이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것이 우리와 일본, 중국 다 한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제외하더라도 일본과 우리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얘기는 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good hope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랄 희자를 쓴 희망봉이냐 아니면 기쁠 희자를 쓴 희망봉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굿이 없다, 그냥 Cape of Hope라면 hope는 바란다, 희망한다 이므로 이러한 희망봉으로 쓰면 좋은데 여기 굿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쁠 희자를 쓴 이 희망봉이 맞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러한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낱말에 기쁠 희자를 쓴 희망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낱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수거가 되지 않은 그런 낱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에피소드를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맞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지금의 학생들은 이것도 한자로 모르고 이것도 한자로 모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희망봉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케이프라는 낱말을 지금 현재 희망봉, 자, 제가 기쁠 희의 바랄망으로 이제 일단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한자로 표기한 자료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희망봉으로 쓰는데, 그러면 케이프는 봉이냐 갑이냐라는 문제예요. 봉은 봉우리를 얘기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높은 봉우리가 있을 때 봉이라 한다. 갑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쭉 길게 나온 육지를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프가 원래 말로 하면 갑이 맞다. 갑이 맞는데 왜 봉으로 번역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봉으로 번역했는지는 불명이다.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일본의 자료를 봐도 왜 이렇게 봉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쓰는데 아마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대로 봉을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번역되어 나왔을 때 어떤 조선 사람들이 그 남아프리카에 가서 이것이 봉우리가 아니다. 봉우리다 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여건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번역할 때 실제로 거기에서 지리를 보고 번역한 것은 아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는 불명하지만은 일본도 우리도 이렇게 지금 번역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케이프라는 것은 갑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이제 산허리 갑이다. 그렇죠? 바다에서 이렇게 쭉 돌출되어서 뾰족하게 나온 그런 지형을 얘기한다. 이 갑이라는 것은 곧과 마찬가지예요. 곧. 예. 이것이 이제 고지라는 이제 그런 글자인데,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봉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높은 봉우리는 아니고 단지 바다로 돌출된 부분이므로 갑 또는 곧이 맞다. 지형으로 볼 때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깃벌희에 발알망을 쓴 희망봉으로 쓰고 있지만은, 만약에 바꾼다고 할 때는 희망갑 또는 희망곧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산허리갑은 곧을 얘기도 한다. 곧을 얘기할 때도 갑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 곧자는 꿰일관 곧곧 이것도 곧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영일만 쪽에 있는 호미곶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미곶. 그리고 뭐 간절곶도 있다. 울산 쪽에. 그렇죠. 그리고 이북에 보면 장산곶 있다. 그렇죠. 몽금포 타령에 나오는 장산곶. 그리고 강화도에 뭐 갑곶도 있다. 우리나라 여러 군데 이 곶이라는 글자를 쓴 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꿰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시다 하면 이것은 이제 곶감을 얘기한다. 꿰인 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가면 한양대 앞에 가면 살고지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로 표시하면 이제 전고지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 이것을 봉을 안 하고 이렇게 고주로 얘기를 한다면 희망갑보다는 희망고지 우리한테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갑이라는 글자는 보다는 고지를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는 케이프 오브 굿 호프를 희망봉, 한글로는 희망봉으로 쓴다. 한자로는 깃불 희자를 쓴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렇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발할 희자를 쓴 표기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우리 봉자를 보면 외산자가 그렇죠.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중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희망봉에서 깃벌 희자를 쓴다. 중국은 호망각이다. 네, 좋을 호자죠. 그렇죠. 호망각이다. 각. 예. 뭔가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희망봉, 깃벌 희자를 쓴 희망봉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희망봉을 제가 가진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넷 사진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희망, 깃벌 희를 쓴 희망봉도 있고 발을 희자를 쓴 희망봉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깃벌 희자를 쓴 희망봉,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지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명이다. 일종의 고유명사다. 이렇게 되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남쪽 끝에 있는 고지다. 케이프타운 남쪽에 있다. 물론 희망봉이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단은 아닙니다. 가장 남단은 또 동쪽으로 한 150km 가는 곳에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인터넷 사진에 보니 이러한 발할 희자를 쓴 희망봉이라는 낱말도 나온다. 이것은 일반 명사다. 이 지명과는 상관없다. 단순히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앞날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뚜렷한 목표를 이루는 바. 내가 나의 목표가 저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희망을 다 걸고 있다. 그것을 내 희망의 봉우리라고 할 때는 이 발할 희자를 쓴 희망봉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낱말을 쓰되 한자를 쓸 경우와 또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할 때는 이 두 글자로 한자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할 희자의 희망은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만 기쁠 희자의 희망은 우리 국어 사전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낱말이다. 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희망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봉, 기쁠 희자를 쓴 희망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지형을 얘기한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 희망봉은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서 내가 바라는 아주 희망의 봉우리란 그런 의미로는 쓸 수가 있겠다. 그때는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한자로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으면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